무쇠도 녹여버리는 대장간의 거센 불꽃. 빨갛게 달궈진 쇠를 끊임없이 두드리고 담금질하면서 장인의 혼을 불어넣습니다. 그냥 보기도 좀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집안이 이거 하신 지가 오래되셨나 봐요. 100년 됐어요, 100년. 아버님이 63년 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할아버지한테 배워서 12살 때부터 하셨다고 그래요, 아버님이. 4대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4대가 꼭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일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대를 이어 대장장이 인생을 걷고 있는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드넓은 논밭이 펼쳐진 한적한 시골 마을, 충남 논산시 연산면입니다. 시골 정취가 물씬 풍기는 연산 전통시장에도 완연한 봄이 느껴집니다. 시장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레 발길을 멈추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처럼 보기 힘든 옛날 대장간입니다. 이곳 대장간을 지키고 있는 이는 50살 류성일 씨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장장이가 된 지 3년째, 연로하신 아버지의 일을 잠시 도와드리던 것이 이제는 평생 직업이 됐습니다. 좀 젊었을 때는 우리 자식들은 이런 거 안 시켜야지 하시다가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누군가 좀 해줬으면 하고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할 거라고는 뭐 한번 생각조차도 안 해봤었어요, 사실은. 12살 어린 나이에 대장간 일을 배워 63년 한 길을 걸어온 고 류랑옹. 아버지는 대장장이를 하늘이 내려준 천직으로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이제는 아들 류성일 씨가 대장간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던 잘 나가는 사업가가 대장장이가 되기까지 고민도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대장장이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처럼 손재주가 좋은 아들은 대장간 일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 아버님 그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일이 재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노인네 힘들지 뭐가 재밌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제 손으로 물건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재미가 있고 우리 아버님도 그래서 재밌어 하셨구나. 그걸 지금 이해가 갑니다, 이제. 류성일 씨를 도와 일을 하는 또 한 사람, 동생 유성배 씨입니다. 대장간 일을 배운 지 1년 된 초보 일꾼인데요. 삼형제 중 첫째와 셋째가 손발을 맞춥니다. 저희 큰 형이 물건을 잘 만든다 보니까 제가 낄 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형님이 잠깐 안 계실 때 눈여겨봤던 거 제 나름대로 두드려도 보고 그냥 또 제가 만든 거 손님이 가져가시면 또 나름 기쁘고 그런 묘미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대장간에서 나란히 대장장이가 된 형제. 두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어떤 일보다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남편이 하는 것보다 자식이 하는 게 더 딱해요. 딱하고 그냥 안쓰럽고 항상 조심스럽고. 그런데 아버지가 물건을 원래 찬찬하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셔갖고 배우는 단계 3년이나 다녔는데도 지금도 우리 아들도 하기를 잘해. 근데 항상 내가 하는 얘기가 깔끔하게 모양 있게 깔끔하게 해라. 개수는 몇 개 안 나와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자루를 박으면 요게 조금
아들이 만든 호미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어머니 이현숙 씨. 이렇게 안 커도 요것이 조금씩 이렇게 좀 내려와고 이건 좀 너무 커요. 꺾여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예. 여간해서 그렇지. 그냥 넘어가는 이렇게 법이 꺾어야 없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지.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조금 약간 힘들 이렇게. 항상 아버지는 자루에다 저렇게 껴보고야. 껴보긴 해요. 예, 껴봐서 이렇게 해야지 벗지 않게. 남편과 대장간이를 함께한 세월만큼 이현숙 씨 눈썰미는 전문가 수준인데요. 아들의 솜씨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의 몫. 웬만큼 만들었다 자신하는 성일 씨도 어머니에게 잘한다는 소리 듣기가 쉽지 않다네요. 됐어. 네. 이 말만 해도 잘 됐어. 이제 아버님이 만드신 거를 항상 보셨으니까 이제 그 제가 물건을 만들면은 아버님 그 모양대로 그 부족한 부분을 항상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또 만들면 검사를 맡아야 돼요, 어머님한테. 그래요, 항상 그래요. 어느덧 점심시간. 어머니가 밥을 지을 모양입니다. 대장간에 딸린 작은 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시장에서 사 먹을 법도 하지만 두 아들의 점심은 꼭 손수 차려줍니다.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반찬을 해주기도 맨날 걱정해요. 밥을 잘 먹어야 일을 하니까. 딴 거 같지 않고 저거는 그냥 엄청 힘든 일이거든. 어저께 그저께 온다더니 여태 안 오는 거야? 쉴 새 없이 일하다가 점심이 돼서야 밥상 앞에 마주 앉은 형제. 보글보글 막 끓인 어머니표 된장찌개가 구수합니다. 시장에서 사와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는 맛있어? 곱게 살을 발라 아들 숟가락에 올려주네요. 나이를 먹어도 자식은 자식이라더니 두 아들 걱정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어머니입니다. 깜깜하게 만드는 편 아니에요? 그만하면 깔끔한 편이요. 남편보다 애들이 더 어려워요. 밥 해주기가 더 힘들고. 그 뭐 잘 먹어서 많이 먹으면 좋은데 또 어떤 때는 음식 반찬이 없으면 좀 먹는 걸 보면은 딱 알잖아. 그게 항상 걱정이고 그래서 내가 밥 때문에 이렇게 와서 해주고. 그날 오후 따뜻해지는 봄 날씨에 농산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시장은 활기를 띱니다. 농사철로 접어드는 4월. 대장간에도 농기구를 사러 오는 사람들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져온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죠? 8,000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아니 이거 하자고 수리하게. 예. 갖다 써보셔. 이거 참 좋아. 직접 쇠를 두드려 만든 농기구를 한번 써본 사람은 대장간에 평생 단골이 된다네요. 네, 잘 쓰세요. 예, 감사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와요? 예. 단골이셔요? 몇 년 되셨어요? 오신 여기 한 30년 됐어요. 30년. 일부러 찾아올 만큼 좀 어떻게 가치가 있어요? 어때요? 아, 그럼 여기 비싸도 이게 훨씬 낫죠. 딴 데서 뭐 쉬고 부러지고 하는 것보다 뭐 이게 100번 나니까. 아무리 써도 흠집이 없어요 다시.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사러 온 거예요 또.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에서.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있을 아, 정도로 땡이? 튼튼하기로 유명한 저 바깥에 대장간의 농기구들. 요건 15,000원짜리입니다. 손님이 많은 데는 동생 못 성배 씨 박아드려야 돼요. 장사 수완도 한몫한다죠. 칼은 어디 가서 사시더라도 칼을 구경하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걔 엇갈린 데가 있으면 한번 갈아드려야 돼요. 친절한 설명에 칼을 갈아주는 서비스까지. 그리고 저희 노간수는 부엌칼도 써보시면 딴 데 거 못 써요. 진짜. 여기 안 쓰겠어? 그거는 비밀입니다. 말 한마디에 부엌칼도 집어든 손님. 지갑 열리는 게 순식간입니다. 칼은 깎아주는 거 아니래요. 그 대전에서 자동차 용품 백화점을 한 20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면 반간상쟁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 오시면 비유도 잘 맞춰드리고 기분 좋게 해드리면 하나 살 거 두세 가지 더 사가시고 다음에 또 오시고
친절이 우선이겠죠. 우선 제품도 완전 좋지만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기구 전문가가 다 됐을 정도로 일에 능숙해진 그지만 처음 대장간 일을 배울 때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보기에는 다 비슷한 수십 가지 농기구들. 그 이름과 쓰임새를 외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지방마다 지역마다 농기구 이름이 다 틀리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뭐를 찾는데 제가 못 찾는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어떤 거지 고민하면 손님 가시면 아우 허무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농기구를 아는 대로 그냥 다 외웠어요 진짜. 요거는 어떻고 그러니까 말만 해도 그냥 어떤 때는 몰라가지고 감으로 이거 맞아요? 그럼 맞다고 하면 이게 맞구나 하고 팔고 그런 식으로 팔았는데 지금은 완전 거의 100%는 아직 몰라도 거의 한 70% 정도는 많이 완전 알고 가는 거죠 저도. 동생 유성배 씨가 물건을 파는 동안 대장간 안에서는 형 유성일 씨가 농기구 제작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의 농기구가 만들어지기까지 기계로 찍어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노력과 시간, 정성이 더해집니다. 1000번 이상의 망치질과 수십 번의 담금질을 견뎌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작품들. 쇠의 성질을 잘 파악해야 좋은 물건이 나옵니다. 이런 물건 하나 만들려면 망치질 도대체 몇 번 하시는 거예요? 하나에? 수도 없이 하죠. 쇠는 이제 맞을수록 단단해지니까 기계로도 때리고 망치로도 때리고 많이 맞아야 물건이 제대로 되고 단단해지고. 대장간과 세월을 함께한 낡은 연장들. 아버지가 사용했던 손때 묻은 연장과 모루는 유성일 씨에게 자랑스러운 가보입니다. 이런 거는 바꾸지 않고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거 계속.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그냥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거니까 저렇게 낡았어도 감히 제가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소중하죠. 평생 이 의자에 앉아 대장간을 지켜왔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아생전 모습을 추억해봅니다. 뭐가 이제 좀 안 될 때 그런 때는 그 아버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거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또 되고. 그 아버님 계실 때는 그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만큼 이제 양식이 된 거죠. 하나둘 가게 문이 닫히는 늦은 오후. 대장간의 망치질 소리도 그쳤습니다. 이현숙 씨는 매일 대장간에 나와 있는 것이 힘들 법도 하지만 든든한 두 아들이 있어 힘이 나신다고요. 바빴던 대장간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둑해지고 나서야 차에 오르는 가족들. 사는 곳은 모두 대전인데요. 운전 담당은 동생 유성배 씨. 두 아들과 어머니는 출퇴근을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우리는 밤에 갔다 새벽에 나갔다 밤에 별 보고 들어가고 별 보고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애들이 태워다 주고 또 내가 가서 내리면은 항상 내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보고 그냥 떠나지 않아 애들이. 그런 걸 보면 대견스럽긴 해요. 두 아들을 그냥 보내기 섭섭한 이현숙 씨가 늦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뜨끈한 만둣국이네요. 만두를 많이 했나 봐요. 이거 먹어도 끝이 없어. 만두를 뭐 이틀이나 집에서 만드는데 뭐 만두들 원래들 좋아하니까. 내일 또 만드시면 되겠네. 내일?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저녁밥까지 먹고 가는 것이 형제에겐 익숙한 일상이 됐습니다. 많이 먹이고 싶고 많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보기에는 그래도 나름 자식이다 보니까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너 밥을 안 먹고 가면 계속 물어보지. 저녁 먹고 가라, 저녁 먹고 가라. 그러기 전에 그냥 차려주세요. 그냥 먹고 가면 편하고,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안 먹고 가면 더 이상해요, 이제. 배불리 저녁을 먹고 나니 어느덧 8시. 형제는 집에 돌아갈 시간이지만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저런 프로가 있는 줄 몰랐네? 홀로 되신 어머니가 유독 마음에 걸리는 큰아들 유성배 씨. 어머니가 혼자 적적하진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노동을 바꾸고 하니 아 여기서도 가게 안 나가도 나 할 거 많어. 고수업 치시는 거? 컴퓨터 고수업 치시는 거? 그거 뭐 잠을 할 때 가서 고수업 치면 얼마나 시간도 잘 가고. 사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평생 몇십 년을 그렇게 두 분이 그렇게 장에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어떻게 계시려나 했더니 그래도 잘 버티시네. 생각보다 잘 버티셔. 내가 티를 안 내니까 그렇지. 티를 안 내니까 애들 보는데 티를 안 내지. 내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강아지 갖고 사는 거지. 뭐 자식들한테 강한 척을 해. 뭐 아버지 보고 싶다고 그러면 뭐 누가 뭐라고 그래. 뭐 그래도 애들이 잘하니까 그렇게 버티고 나가는 거지. 그래 별로 그냥 괜찮아요. 그래도 함께 있어 든든한 가족입니다. 연산시장에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일곱 시면 어김없이 문을 여는 대장간. 부지런한 아침을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일찍 여셔요? 요새는 해가 많이 일찍 떠가지고요. 농기구를 사시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늦게 열면 원하는 걸 못 사가시니까 일찍 여는 편입니다. 동생이 좌판을 펼치는 동안 형은 화덕에 불을 지핍니다. 오늘은 옆집에서 품질이 좋은 수출 얻어왔네요. 아 옆에 묵집에서 그 묵 만드는데 그 나무를 떼서 하거든요. 그 숯 남은 거 이제 얻어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화덕의 불길을 끌어올리기 위해 풀모질로 바람을 불어넣었지만 지금은 가스불로 편리하게 불을 붙입니다. 대장간에선 불이 중요한 만큼 정성을 들여 불길을 만드는데요. 약 1500도의 온도를 유지해야만 쇠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동생 유성배 씨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직접 물건을 만들어 볼 참인데요. 형 유성일 씨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데 망치질이 조금은 어설프죠? 이게 잘 안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금방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 같지 않은 망치질에 형에게 도움을 요청한 유성배 씨. 형이 직접 기술 전수에 나섭니다. 한번 이렇게 때려서 물로 담금질을 살짝 해줘요.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집게를 잘 잡아야 돼. 집게를. 어? 집게를 꺾어 잡고 이렇게 하면 힘 받잖아. 이렇게 때려주란 말이야. 그대로 이렇게 때려주면 돼. 형의 능숙한 망치질을 어깨너머로 묵묵히 바라보는 동생. 다시 한번 배운 대로 도전해봅니다. 이번엔 농기구를 잘 완성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만드는 종류가 많다 보니 배워도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린다네요. 초보 대장장이에겐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도 처음보단 많이 능숙해졌네요. 고집이 있어서 알려주는 대로 하면 금방 할 텐데 저는 또 저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뭐 아버님만큼 몰라도 제가 아는 상태에서 알려주면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근데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알려주면은 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조금 하면은 뭐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꺾여야 된다. 이렇게. 완성된 괭이를 비교해 보는데요. 꺾였잖아. 보기가 이쁘고 요거는 조금 둥그렇게 꺾였잖아. 이렇게 꺾여야 돼. 이렇게 각도를 더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딱 좋은 거잖아요. 들어봐봐. 이건 좀 뻗었네. 그러니까 들어봐봐. 완벽하진 않지만 꽤 괜찮은 실력이죠. 손재주는 동생 역시 타고났나 한 번에는 봅니다. 안 되고 시간 날 때마다 해봐. 해보면은 자꾸 요령이 생겨. 그 아버지가 해놓으신 거 그거 보고 자꾸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야 돼. 초보 대장장이 류성배 씨는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아버지나 형처럼 튼튼하고 질 좋은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저는 밑바닥부터 천천히 밑바닥부터 배워야 모든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과정을 3년 잡았습니다. 3년 후에는 글쎄요, 형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지 못 될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그러면 계속 해야 되고 이제 꼭 우리 2세들 중에 누가 됐든 사대를 이어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누가 한다고 그러면 또 뭐 저희들이 도와줘야죠. 쇠를 두드리는 경쾌한 망치 소리가 끊이질 않는 대장간. 오늘도 형제는 뜨거운 화덕 앞에서 쇳덩이를 달구고 두드리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며 장인의 정신을 배웁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쇠처럼 대장장이로서 인생을 담금질하는 두 형제. 진정한 대장장이가 되기 위한 형제의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스무 명 남짓한 어린이들이 아파트 공터에 모였습니다. 한바탕 벌어진 놀이에 신이 난 모습인데요. 아이들 사이에 낀 이 남자, 누구보다 놀이에 열중입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이영균 씨. 놀이에 살고 놀이에 죽는 이영균 씨의 즐거운 인생사가 펼쳐집니다. 싱그러운 젊음이 느껴지는 대학교 캠퍼스. 천안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납니다. 학생회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작은 커피숍. 커피숍 사장님이자 전래놀이 강사인 이영균 씨입니다. 커피숍을 운영한 지도 11년째. 능숙한 손길로 커피를 내립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 참 아기자기하죠? 아직 손님도 없는 이른 아침, 두 잔의 커피를 내립니다. 아침에 첫 두 잔은 공짜예요. 아메리카노 첫 두 잔은. 왜요? 글쎄요, 뭐 다른 분들은 징크스를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갔잖아요. 처음에 큰 돈은 아니면 처음에 어떠면 그 하루 종일 어떻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저는 처음에 공짜를 주게 되면 그 아이가 저한테 좋은 얼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공짜 아메리카노를 마실 행운의 주인공은 옆 문구점 직원들입니다. 선주 씨, 아메리카노 미스난 거. 네, 감사합니다.
인호도 먹을 거지? 네. 자, 감사합니다. 뜨거워, 조심해. 어이구. 공짜라 더 맛이 좋겠죠. 커피는 역시 이런 맛이죠. 가끔씩 이렇게 주셔요? 네, 가끔 드세요. 인심이 좋으시네. 그쵸. 네. 학생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또 친해지면 학생들 챙겨주는 걸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학생들하고 연락하면서 밖에서 영화도 같이 보기도 하고, 뭐 밥도 먹기도 하고. 이영균 씨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미 인심 좋고 재미난 아저씨로 이름 나 있는데요. 커피를 사러 온 대학생들과도 수다가 끊이질 않습니다. 올해 저글링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글링을 할까? 교수님하고 나하고 둘만 알고 있었거든. 연극 하는 애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근데 작년에 연습 잘 못했잖아. 작년이 좀 별로였지. 발음도 그렇고 막. 그게 아예 히라가나부터 배우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대학생도 아닌데 학교 돌아가는 사정도 훤히 알고 있을 정도인데요.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완전 쉴 새 좋아요. 없이 예, 아우 진짜 제가 양기가 입에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직업을 잘 선택했던 거죠. 학원 강사도. 그러니까 제가 6학년 때까지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아이였대요. 거의.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말문이 트였어요. 그때부터 아마 엄청 말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어른들한테 혼 많이 났죠. 남자애가 가볍게 맨날 입을 그러니까 달싹거린다고. 그다음에 뭐 줘? 커피숍을 운영하기 전에 15년간 서울에서 컴퓨터 강사로 지내왔던 이영균 씨. 너 몇 학년이지? 커피숍을 하게 된 것도 손님들과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좋아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맛이 없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지. 특히 여대생들과 대화 상대로 죽이 척척 맞는다네요. 기억하겠어. 네. 누구? 공부 안 했나? 자유롭고 젊은 기운이 넘치는 대학교 커피숍은 그에게 삶의 활력소 같은 곳입니다. 사실은 커피를 좋아서 커피 장사를 한 건 아니니까 젊음이 좋아서 사실은 시작한 거거든요. 젊은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데서는 이걸 못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카페를 하라고 애들도 막 그래요. 아직 카페 하나 더 만들어야 막 이러는데 밖에 나가면 일반인들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불편해요. 12시가 되기 전 조금 이른 점심을 먹기 위해 가게를 비웁니다. 계속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같이 넉살 좋은 영균 씨. 대학생들을 친구처럼 대하는데요. 친한 척 한번 해보자. 4학년이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야 1학년, 2학년이 부끄러워해야지. 잘 가. 3층에 교직원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하면. 학생회관 커피숍에서 일하다 보니 학교 안에서 식사를 해결합니다. 주로 밥을 학교에서 드시나 봐요. 네. 저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아침을 잘 안 먹긴 하는데 아침 땡길 땐 아침 먹고 아니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먹은 날은 다음날 아침까지 먹고 나오죠. 오. 아직은 한가한 학교 구내식당. 영균 씨가 1등인가 봅니다. 말없이 혼자 먹는 점심 식사. 평소 얘기하기 좋아하는 이영균 씨가 혼자 있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네요. 혼자 먹을 때 이제 밥을 혼자 먹으면 이제 생각할 시간이 정말 말 안 하고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딱 필요할 때인데 딱 이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깥에 경치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이러면서 그냥 저 혼자만의 시간을 사실은 갖는 거죠. 이때가. 여유도 잠시. 점심시간이 되자 커피숍이 대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지금이 하루 중 제일 바쁜 시간이죠. 바쁜 만큼 돈을 잘 벌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뜨거운 거? 남들이 보면 진짜 매일 이렇게 벌면 갑부 되실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다고요? 갑부 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딱 돈 엄청 벌죠. 실제로 순이익으로 계산하면 12달러 계산할 때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죠, 나 혼자.
돈은 그저 밥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 됐지? 돈 욕심은 버린 지 오래입니다. 주머니 사정 좋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할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골라. 한 군데로 같이 가도 되고. 자, 골라봐. 아, 저 고르래. 아저씨가 이거 왜 하고 있어 지금? 오래 기다려서. 아, 그래서 뭐 해주려고? 할인. 그럼 어느 거 골라 이래? 이거요. 너는? 너도 이거지? 땡겨봐. 잘했지? 늘 크고 작은 이벤트가 있는 영균 씨의 커피숍. 대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그만큼 좋고 마음이 편해서 또 친해주시고 잘해주시고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그게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는 한 2, 30년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점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그렇게 차이 나도 그래도 젊으세요. 마음도 젊고 이렇게 솔직히 나이 드심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과 어울리시니까. 오후 2시 분주하던 커피숍이 한가해졌습니다. 이영균 씨가 가게 정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는데요. 근데 지금 어디 가셔요? 가게, 놀러 나가는 중이에요. 가게 비워두고요? 예, 뭐 그냥 비워놓으면 좀 이따 우리 알바가 올 거고 전 밖에서 이제 날 좋으니까 밖에서 좀 놀다가 그러고 오려고요. 천안의 한 작은 초등학교. 일단은 이영균 씨는 매주 수요일 방과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외발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다 턱살이 있지, 그지? 턱살. 턱살. 잠깐만 더 줘야겠다. 한 손만 잡고 한 손은 옆으로 벌린 다음에 연습해봐, 자꾸만. 여긴 좀 올라서기 쉽지 않지만. 전교생이 63명뿐인 작은 학교에서 강사료도 받지 않고 교육 기부로 이루어지는 수업. 3, 4학년과 5, 6학년으로 나눠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합니다. 계속. 아이들은 이제 막 외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해 균형 잡기도 힘든 상황. 자. 좋아. 겁 없이 좋아.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붙잡아주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 듯하죠. 운동은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은 제가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 자, 가자. 좋아. 계속 밟아. 좋아. 좋아. 오케이. 아, 왜 내려? 이게 잘 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거요. 제가 이거를 한 달 배우는 동안에 6kg가 빠졌어요. 야식 먹어가면서. 오케이. 좋아. 살까지 빠져가며 힘들게 배웠다는 영균 씨의 외발 자전거 실력. 선생님의 시범에 아이들은 시선 집중입니다. 나는 억지로 가는 거잖아. 왼쪽을 보면 왼쪽으로 간다 그랬지.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몸이 틀어지니까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 가고. 그다음에 아이들링 멈춰서 아이들링 하고. 모양 안 이뻐. 모양은 안 이뻐.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면 괜찮은데 선생님 연습 부족이야.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영균 씨. 아이들도 이런 선생님을 잘 따릅니다. 그러니까 유머러스 하시고 저희가 다쳐도 막 일부러 막 웃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웃기는 선생님이에요? 그냥 계속 넘어져도 격려해주고 그러시는 게 좋아요. 언제쯤 탈 것 같아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노력하면 탈 수 있겠죠? 잘 가자. 하나, 둘. 몸은 힘들지라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근데 그 똑같아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그 기분 좋은 힘듦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덕분에 운동하는 거. 그래도 가르치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완전 재밌죠. 재밌어요, 진짜. 억지로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뭐든지 억지로는 하고 싶지 않다. 땀까지 흘려가면서도 즐거워하는 영균 씨. 덕분에 수업 후 아이들 표정이 더욱 밝아 보이네요. 잘 가. 안녕. 화이팅. 교장 선생님이 직접 배움을 나오셨는데요.
시내 외곽 학교까지 직접 수업을 하러 와주는 이영균 씨를 위한 배려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대가 없이 외발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그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뒤로 가는 거 타는 아이들도 아마 몇 있을 거고 한두 명 정도는 아마 기술을 앞서는 애가 생길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아이들 즐겁게 해주시니까 교장으로서 굉장히 흐뭇하네요. 네. 바빴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영균 씨. 집에 오자마자 빨랫감부터 챙깁니다. 어차피 넣어야 되고. 청소는 자주 안 하고요. 빨래는 빨랫감이 생길 때마다 뭐 밖에서 많이 노니까 빨랫감은 많이 생기니까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올해 나이 51. 사실 그는 아직 미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즐거워야만 하고 의무감에 억지로 하고 싶지 않다는 영균 씨입니다. 글쎄요, 뭐 또 이런 활동을 계속 하다가 뜻이 맞는 동지가 있다면 그러면 또 살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꼭 결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뭐 특히 뭐 막 외로우면 연애라도 해야지 이런 건 있겠지만 그런 건 별로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노총각이지만 방 한켠은 놀이도구가 가득합니다. 영균 씨에겐 보물 창고죠. 작은 집게부터 밧줄, 카드. 하지만 놀이도구라고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가게에서 씻어서 말려서 가져왔어요. 휴지심은 이게 지금 마법의 망원경 같은 거거든요. 망원경이라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여기만 바깥이 안 보이니까 요 집중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도 찢으면 이렇게 푹 찢어져요. 그래서 휴지심이며 우유팩까지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도 그에게는 훌륭한 놀잇감입니다. 모양이 좀 달라지죠. 우유팩은 딱지로 변신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겐 정말 시간을 투박한 손으로 이리 접고 저리 접으니 뭐 표창과 바람개비 모양 딱지로 완성됐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돈이 없기도 하고 굳이 돈 안 들여도 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전래놀이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생태놀이도 하고 있고 자연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건 하나를 버린다는 것은 자연을 하나 더 해친다는 의미니까 될 수 있는 걸 쓰자 이고. 오늘 하루도 잘 놀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영균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2번씩 진행하는 놀이의 날입니다. 아파트 공터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 시끌벅적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많아서 달팽이라고 돈가스로 나눌 거야. 그래서 돈가스 하고 싶은 사람 돈가스하고 또는 저 안쪽 뒤로 가. 아이들에게 전래놀이를 가르쳐 주는데요. 따라와. 뒤로 따라와. 오늘은 달팽이 놀이를 할 예정입니다. 땅에 달팽이 모양을 그리는 것도 아이들에겐 놀이처럼 재미가 있나 봅니다. 놀이를 할 생각에 아이들은 벌써부터 들떴습니다. 자, 팀 가위바위보 안 해도 되지? 네. 그냥 안에 팀, 밖에 팀 자기가 나눠봐. 준비, 금치, 시작! 안에 들어, 안에. 편을 나눠 달팽이 집을 돌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임인데요. 어지럽지도 않은지 다들 신이 났습니다. 아니야, 맞아. 이영균 씨는 아이들끼리 스스로 놀이를 진행할 수 있게끔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달려. 여기는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도 나와가지고 계속 놀았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그랬으니까 좀 알죠. 많이
간섭을 하진 않네요. 알려주시긴 하지만. 부딪히는 것만. 그러니까 아이들 부딪힐까봐 처음 온 아이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동선들을 잘 몰라서 부딪히는 아이들이 좀 있으니까 앞만 보잖아요, 아이들이. 앞만 보니까 그런 것만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연령대도 다양한 아이들. 놀이 앞에서는 모두 공평합니다. 다들 재미나게 놀던 그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나 아니, 이 봅니다. 친구랑 가위바위보네. 아까 누가 가위바위보 얘랑? 아니, 얘 안 나왔잖아. 그러면 진 거지. 너희 진 거지. 아니야. 아니요, 제가 너 차례 아니라며. 맞아. 그럼 얘가 들어온 거잖아. 대신 나온 거지. 야, 비켜줘.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것이 원칙이지만 놀이에는 규칙이 있는데요. 규칙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놀이 강사인 영균 씨가 직접 나섭니다. 자기는 금을 안 밟았대. 애들은 몇 명을 밟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너한테 다시 물어보죠. 안 밟았어? 아니면 안 밟았대요. 그러면 그 아이 말을 듣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들어줘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알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걸로 되는 게 아닌 거나를 아니까 정직해지기 시작하죠. 안녕. 정직해지게 하죠. 그래서 서서히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영균 씨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면 놀이의 규칙을 잘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몇 달을 함께 놀아본 아이들은 이제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이곳에서 배운 놀이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네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한테도 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래, 뭔 놀이를 같이 하고 싶어요? 여기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놀이는요, 달팽이. 그 중에서 달팽이를 제일 가르쳐주고 싶은데. 같이 놀면 혼자 노는 것보다 2배, 3배로 더 재밌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놀이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혼자 노는 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혼자 놀기에 익숙한 요즘 어린이들. 놀이를 통해 재미는 물론 건강도 챙깁니다. 그래서인지 멀리에서 전래놀이를 하러 이곳으로 찾아올 정도로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애들이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TV 보거나 컴퓨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밖에서 노니까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게임하다 보면 서로 싸우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는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서로 자기네들끼리 의견 조율도 하다가 하니까 아이들한테는 서로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충돌 있을 때 자기네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거 그런 것도 배우고. 처음엔 4명, 5명으로 시작한 놀이의 날이 지금은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졌다고 문제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놀 줄 아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처음에 선생님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냐고 고민은 하셨는데 그냥 아이들이 이제 놀이에 대해서 적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놀이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좀 힘들었지, 알고 나니까 아이들끼리 돌멩이를 가지고 달팽이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끼리 노는 모습에 좀 놀라긴 했어요. 아, 우리가 나와서 놀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제 노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놀랬어요. 네. 노는 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이영균 씨. 신나게 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쑥쑥 자라는 거겠죠.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아 함께 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이것이 이영균 씨의 작은 바람입니다. 앞으로 뭐 계속 이거 하실 거예요? 글쎄요, 뭐 애들이 즐거워하면 할 거고, 애들이 반송 재미없어 이러면 그때 그만해야죠.